네, 안녕하세요. 알아주일인다 3강. 자, 개원 중이시면 1강부터 보세요. 자, 3강에는 현금 영수증을 다뤄보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기본적인 걸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현금 영수증 관리를 조금 등한시 하면 겪게 될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슈 한번 볼까요? 현금 영수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가, 자, 먼저 처음부터 좀 무게감이 있는 이슈네요. 매출 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고, 또 소급해서 관리하기가 참 어려운, 소명하기가 어려운 이슈입니다. 사업용 계좌의 입금자와 현금 발행 요청자가 다른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떤 게냐면, 입금할 때, 입금 시에 이제 부모님이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입금하시고, 환자분이 자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입금자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요청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출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를 중간중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메모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알아해 줄인다 시간에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 본 채널의 그 영상 중에서 보면 이 사업용 계좌 입금자와 발행 요청자가 달라서 발생한 그 성형외과의 세무조사 사례를 올린 게 있어요. 그걸 시간이 되서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나중에 갑자기 조사가 나와서 3, 4년 전에 있는 현금 영수증 미발행에 관련돼서 막 소명을 해라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가 우연찮게 첫 번째로 나왔네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스텝 직원이 실수로 중복 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A라는 선생이 현형 발행을 해요. 이제 환자한테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B란 직원이 그 다음날 현형 발행을 또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1, 2, 3도라 해요. 이런 케이스 좀 있을 수 있죠. 또 병원 업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이 좀 익숙치 않으면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복 발행. 이렇게 되면 뭡니까? 과다 매출이 되죠. 매출하지도 않은 부분들을. 좀 여담이지만 예전에 저희가 모의 점검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금방 찾을 수 있겠지만 현금 영수증을 이제 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키인을 잘못해서 스텝 선생이 키인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500이 되는 케이스를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당 병원이 매출이 굉장히 큰 곳이라 당연히 500인 줄 알은 상태로 넘어갔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대사 과정에서 밝혀는 졌지만 어찌됐든 간에 중복 발행도 이슈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먼저 나왔네요. 소급 발행. 소급 발행은 불가한데 소급 발행은 요거랑 좀 인연이 될 수 있어요. 인과관계가. 자, 보시면 퇴사한 스텝의 실수로 전년도 현형 발행을 이 누락돼서 환자로부터 컴플레인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자는 이 연말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연말정산을 해서 그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소득공제를 받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해당 병원에서 본인에 대한 현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을 발행을 안 했다. 실수로 했지는 어찌됐든 간에 그럴 경우는 컴플레인을 당연히 제기하죠. 이럴 경우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소급해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적법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데 편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환자를 구제하는 목적에 환자를 입장에서 환자분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쓰는 방법들이 좀 있긴 한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저도 들은 얘기라 다만 환자가 불만을 신고 국세청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시겠죠? 그 세파라치 같은 방식으로 좀 이 돈이 좀 많아진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나는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 현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슈를 봤는데 이 정도의 이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야 줄인다 시간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일단 원칙을 볼게요.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되는지 이건 총진료비입니다. 총진료비 이게 본인 부담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본인 부담금은 이제 입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금은 예를 들어서 3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공단 부담금까지 다 포함했더니 10만 원을 이게 뭐 8만 원이었다. 그럼 11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비용이 10만 원 이상이니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실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닥터북을 적용을 하면서 병원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그냥 무조건 발행을 하세요라는 거예요. 이거 뭐 1,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왜냐하면 현금을 10만 원 미만으로 이상만 발행만 하겠다라는 게 원칙이죠. 룰이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순수한 현금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순수한 현금의 매출이 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요. 10만 원 이상의 현금 영수증만 발행한다라고 하면 10만 원 이하의 순수한 현금 매출도 있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그 말이 뭐 제가 고백이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 조사를 해봐서 확인을 해야겠죠. 조사관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순수한 현금이 있다라는 거네? 아니, 그거는 그러면 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 조사 자체가 우리는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발행을 하시는데, 발행하는 방법 아시죠? 국세청 번호 1234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하시면 되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요? 현형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수권 선생님이 얘기하면, 환자분이 필요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사업자, 개인 사업자들은 현금 영수증으로 뭐 소득공제 이렇게 받지를 않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조건 발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그 내부적으로 어떤 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 발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발행만 하는 게 원칙이 되면 안 돼요. 점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점검. 뒤에 설명드릴 거예요.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런 룰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미발행 현금 수입은 아예 없는 걸로 세무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병원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대상이 아닌 순현금, 총진료가 10만 원 미만이 되겠죠. 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파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는, 자, 이거 그림을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자, 발급 시기라는 게 있고, 뭐 지연 발급이랑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 한번 정리를 하시죠. 자, 이거 보시면은 현금으로 수납을 하거나 계좌에 입금이 된 날 발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5일 이내. 5일 이내 발행을 안 하면 지연 발행이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10일 초과됐다. 그러면 이제 20%의 가산세예요. 가산세 20%. 소급 발행 안 돼요. 안 됩니다. 소급 발행 안 되니까 신경 쓰셔야 되고, 5일 내 발행하면 없고 10% 이후 20%. 자, 요 표를 그냥 일단 알고 계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어떤 액티비티가 발생되면 바로 발행하는 거죠. 근데 발행을 하는데, 발행할 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입금자, 현금을 입금한 사람 입장으로 현형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 발행해야 돼요. 환자 입장에서 현형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건 의료 시술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이 입금자이자 환자일 수 있지만, 우리 보면 입금자가 뭐 친척이거나 심지어는 뭐 그 직장 동료가 보내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럴 경우는 그 동료가 현금 영수증을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표로 간결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요. 조금 이제 좀 무거운 얘기, 복잡한 얘기인데 그래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현금 영수증 관리가 쉽지가 않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 이제 현금 영수증 화면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뭐 발행을 하고 있어요. 발행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쪽에 보세요. 여기 보면 6374, 뭐 1234, 뭐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요걸 보시면 국세청에 들어가 있는 레퍼런스예요. 국세청에서는 지금 현금 영수증 발행 시 사용한 휴대폰 전화 번호나 카드 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집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은 발행 요청자는 안 보여줄 거예요. 라는 거죠. 발행 요청자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조사하세요. 이런 얘기고, 최근 37개월만
용량의 관리 때문에 그렇죠. 최근 한 3년 거래만 조회 가능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전제로 입금했던 입금자와 현형을 발행한 요청자가 많이 다른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 병원들이. 그랬을 때 세무조사 시에 이게 다르니까 소명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소명 방법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런 것만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여기엔 이름이 나와주면 좋겠죠. 이름이. 누가 발행을 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자 정보가 없고 보관 연수도 3년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세무조사가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뭐 심한 경우는 2, 3년 되잖아요. 이게 곤란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을 일일이 일 단위로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닥터북 같은 경우는 이 현형 요청자가 있어요. 현형 요청자가 표기가 됩니다. 자, 저희 닥터북 시스템 아시죠? 원장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그 원장님이 국세청에 로그인 하시잖아요. 저희 닥터북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장님 직접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요 자료들이 나와요. 여기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치과라든가 안과라든가 뭐 피부과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입금하시는 분들의 금액이 큰 병원일수록 저희 닥터북을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 발행 요청자와 다를 경우에 정기적으로 메모도 하시고 이렇게 점검하는 툴을 아주 잘 활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금 영수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알아야 줄인다 편에서 초반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기초거든요. 기초. 이런 부분이 흔들리면 조사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일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저희 닥터 무료 처음에 전화하셔서 원격으로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어떤 부분이 좀 약점이 있는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3강 이렇게 마칠게요. 고맙습니다.